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은 동아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왜 유독 우리나라 빵값이 비쌀까? 특히 뭐 이웃나라 일본이랑 비교하면 더 그렇잖아요. 이른바 빵플레이션이라고까지 하던데, 이 현상 뒤에 대체 뭐가 있는지 오늘 좀 같이 파헤쳐 보시죠. 시작부터 좀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? 그 눈베오라는 통계 사이트가 있는데요. 여기 보니까 한국 식빵 가격이 전 세계 124개국 중에 글쎄 11위랍니다. 아시아에선 제일 비싸고요. 이거 대체 왜 이런 걸까요? 네, 그럼 구체적인 가격부터 한번 볼까요? 식빵 500g짜리요. 한국은 평균 한 4,150원 정도 하는데 일본은 그거 절반, 한 2,100원 정도예요. 거의 2배 차이죠. 네, 거의 2배죠. 그리고 요즘 그 소금빵 엄청 인기잖아요. 아, 맞아요. 이것도 보면 일본은 보통 한 1,100원대? 그런데 우리는 기본 2,600원에서 비싼 데는 4,000원 넘어가기도 하고요. 그렇죠. 심지어 바격트는 프랑스 현지에선 2,000원도 안 하는데 우리는 기본 5,000원, 6,000원 하잖아요. 네, 가격차가 상당하죠. 통계청 자료만 봐도요. 올해 7월 기준으로 빵 물가 상승률이 6.4%인데 이게 전체 가공식품 평균이 4.1%거든요. 아, 그거보다 훨씬 높고 뭐 치킨이나 떡볶이보다도 높아요. 이게 상승세가 정말 가파르단 말이죠. 네,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. 근데 기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. 이걸 그냥 뭐 빵집들이 폭리 취한다 이렇게만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죠.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거든요. 복합적이요? 어떤? 네, 여기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게 우리가 보통 원재료비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. 실제 데이터 보면 제빵업 인건비 비중이요. 2022년 기준으로 28.7%나 돼요. 인건비요. 28.7%? 네, 이게 식품 제조업 평균이 한 8.1% 정도 되는데 그거에 뭐 3배가 훌쩍 넘는 거죠. 잠깐만요. 인건비 비중이 그렇게나 높다고요? 아니 소비자들은 당연히 뭐 밀가루값, 버터값 이런 걸 먼저 생각할 텐데. 와, 이건 진짜 의외인데요. 그렇죠. 이게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동네 빵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또 다양한 빵을 기대하시잖아요. 그렇죠. 눈높이가 높아졌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숙련된 제빵사를 꼭 써야 하고 이게 고스란히 인건비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. 오히려 원재료비 비중은 한 50.1% 정도인데 이건 뭐 면이나 커피, 과자 같은 다른 식품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에요. 그렇군요. 인건비가 핵심이었네요. 네, 그리고 또 하나가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. 빵집 진짜 많아졌죠. 네, 그렇죠. 빵집 수가 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어요. 2012년에 한 13,000개 정도였는데 2023년엔 28,000개가 넘으니까요. 와. 이건 뭐 거의 전쟁터 수준이죠. 그러다 보니 작은 동네 빵집들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마케팅이나 광고, 또 예쁜 포장 이런 데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하긴 요즘 포장도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. 그것도 다 비용일 텐데. 네, 다 비용이죠. 그리고 또 하나, 그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대형 프랜차이즈 있잖아요. 네네. 이 프랜차이즈들이 사실상 가격의 기준선 역할을 하면서 전반적인 가격대에 영향을 준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. 이건 공정위 의뢰로 공주대 연구팀이 쓴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부분이고요. 프랜차이즈가 가격 기준점이 된다. 그렇죠. 그리고 소비 패턴 차이도 무시 못해요. 일본은 주로 식사 대용으로 빵을 찾거든요. 네, 식빵 같은 거 많이 먹죠. 네.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. 디저트나 간식으로 즐기는 빵 종류가 훨씬 다양하잖아요. 뭐 예쁘고 새로운 빵들. 맞아요. 밥 먹고 또 빵 먹으러 가고. 그쵸? 네.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개발이나 포장,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 또 지적되는 게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르는 유통 단계가 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. 이런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와,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네요. 인건비, 경쟁, 프랜차이즈, 소비문화, 유통까지. 그리고 보니 최근에 그 유튜버 슈카월드에서 했던 팝업 스토어 생각나네요. ETF 베이커리. 네네. 그거 아주 화제였죠. 소금빵 990원, 식빵 1,990원. 진짜 가격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다들 놀랐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 배경을 보면요. 그건 고정 비용을 정말 최소화하고 유통 구조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모델이었어요. 뭐 재료를 직송으로 받고 품목도 몇 개 안 되니까 인건비 줄고 포장도 고이 생략하고. 그런 비교에 있었군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다양한 품목 만들고 또 보기 좋게 포장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일반적인 동네 빵집들이 그대로 따라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모델이죠. 그렇겠네요. 네.
그래서 아까 언급된 그 홍연아 공주대 교수도 지적했지만 빵값이라는 건 이런 여러 요인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.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. 공정위 보고서에서도 결국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. 이 점을 강조했고요. 네, 결국 정리해보면 한국 빵값이 비싼 건 뭐 높은 인건비 부담, 또 엄청난 경쟁 때문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, 프랜차이즈의 영향력, 디저트 중심의 소비 문화, 그리고 좀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 같은 문제들이 다 얽혀서 나타난 결과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이걸 단순히 뭐 빵집 사장님들 탓만 하기에는 어려운 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. 듣고 보니 저도 동네 빵집 갈 때마다 아니 이 빵 하나가 왜 이렇게 비싸지? 했던 생각들이 좀 다르게 보이네요. 이런 배경들이 있었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 배경을 좀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상품 가격주에 숨어 있는 어떤 시장의 논리나 비용 구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요인들, 특히 그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참 중요하게 다뤄진 것 같은데요.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제빵사분들의 땀과 그 가치는 제대로 지켜주면서 동시에 소비자로서 당신이 만족할 만한 가격의 맛있는 빵을 즐기려면 과연 어떤 종류의 혁신이나 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